보수 대통합의 키를 잡은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통합추진단장 선임 배경을 놓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죠. 유승민 의원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원유철 통합추진단장과 관련해서 변혁 측에서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우리가 원유철 통합추진단장 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진실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전망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지요. 특히 유승민 의원 손잡는 것은 득보다 더 실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꽤 많고요. 또 어제인가요? 권성동 의원 문자 원유철은 안 돼 이런 문자들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 보수 통합이 얼마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또 우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 두 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신뢰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당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의원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고. 지금 추진되는 것에 이제 원유철 의원이 우리 당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단장으로 임명돼 있는 이상 원유철 의원이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거 보면 유승민 계를 갖다가 마치 영입하는 것이 보수 대통합인 양 잘못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과연 바른미래당 간판을 걸고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발끈 열심히 동여매고 싸워야 되는데 보수 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유승민을 내려오자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승민 못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보수 통합입니까? 예? 보수도 아니고요. 통합도 아니고 오히려 분열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수 통합하라는 얘기 많이 해요. 알고 있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더 분열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엊그저께 황교안 대표 만나서 직접 말씀드렸어요. 유승민 불러다가 공천 주면서 이 당을 지키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너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최경철 의원,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면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별로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주류는 여전히 친박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에는 당에는 엄청난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많은 공천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당에서 아까 김진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에서 열심히 지금 봉사했던 사람들이 결국 토사구팽 당할 것이고 결국 유승민의 몸값만 올려줄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한국당의 얘기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죠. 지금.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가 결국 안철수 의원과 이혼을 했죠. 결국 결혼해서 한번 실패했는데 새로운 혼담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혼담이 오고 가는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황 대표는 벼락치기로 막 쫓고 있단 말입니다. 빨리 결혼을 하자고. 결혼부터 하고 나면 뭐 혼수 준비고 집이고 뭐 나중에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황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리더십이 불안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자신을 자꾸 비판하고 자꾸 폄하하는
그러한 비판을 따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지금 서두르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결국 결혼을 위한 결혼이라는 비판에도 측면에 있거든요. 결국 준비 안 된 벼락치기 혼담이 지금 삐걱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께서도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신랑 신부가 제대로 혼수도 갖추고 그리고 몸도 살도 좀 빼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갖추고 나서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 준비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파열음이 날 뿐이고 예. 잘못하면 결국 조기에 이혼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원유철 단장 논란이 생긴 거죠? 황교안 대표는 그 변혁 유승민 대표 쪽에서 요구를 했다고 예, 얘기를 하는 예. 거고 유승민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권선동 의원이 문자로 예. 이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 그 원유철 정책위의장 시절에 아주 구원이 있으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제고하십시오. 아니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우리 최성철 위원께서 한국당 의원들이 유승민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예. 아니고 지금 한국당 내 아주 다양한 의원들이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김진태 의원 같이 강경한 훨씬 더 우파적인 그런 친박도 있고 예. 뭔가 온건하고 합리적인 친박도 있고 또 김무성계처럼 비박도 있고 또 뭐 김세현처럼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처럼 상당히 이제 독자적으로 나가려고 할 예. 때는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넬에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이몽이다. 이상이몽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유승민계 변혁 모임하고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승민 전 대표하고 예를 들면 그 실무 추진하고 있는 권은희 유이동 의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탄핵강을 넘어서자. 이거 얘기하지 예. 말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개혁보수 길로 가자. 그리고 헌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짓자.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신당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유이동 권은희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당과의 통합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 집을 짓겠다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당을 통해서 합당하자.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한국당이 그린 그림하고 달라요.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유승민과 통합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지금 김진태 의원처럼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처럼 정말 애국보수가 중요하지 이런 문제거든요. 예. 결론은 뭐냐. 한국당이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통합이든 뭐 협상이든 얘기를 해야지 그러기 전까지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합치는 것 불가능하다. 그럼요. 자, 정말 통합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통합과 관련한 황교안 대표 그리고 관계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그 오찬에서 변혁 쪽에서 또 원했었다 그분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는데 현재 변혁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건 반박이라기보다도 서로 뭐 그런 뭐 의사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당내에서 반발도 좀 있었는데 원단장은 그냥 내정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여러 의견들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 다 넘어가자는 것이 통합 아닙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은 또 잘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뭐 필요한 또 조치들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동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보수 통합, 야권 통합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혁 측에서 요구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내정 되실 때. 아니 뭐 그거는 통합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좀 이러한 상황이 예견됐었던 거죠. 그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그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다양한 예. 입장과 세력들이 지금
막 4분 5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합친다. 특히 예를 들면 변혁 측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특히 황교안 대표께서 어떠한 입장을 정확히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으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글쎄요, 비유를 해서 하자면 탄핵의 강은 넓은데 그 강을 건널 배가 지금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서로 자기의 입장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 그 박지원 의원께서 표현한 것처럼 스몰 텐트는 가능할지 몰라도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참 요원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기존의 탄핵에 대해서 또 개혁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새집을 짓자라고 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주요 각 개파 내지는 정치 세력들 간에 이 입장들이 분명히 정리돼야지만이 이게 의미 있게 진전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통합 논의가 조금 뜬금없이 황 대표가 팍 던져가지고 이게 예.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동의하는 거는 대부분은 그분 말씀을 제가 동의를 못 하겠던데 이게 뭔가 통합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더 물밑으로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견들을 좀 좁히고 어느 정도 큰 가닥이 좀 잡힐 때 이거를 외화시키고 뭐 통합 추진단을 만들고 또 채널을 가동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 내일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탁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니까 이러저러하게 조율 안 된 다양한 입장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기남 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뭐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합을 뭐 바라고 있고 또 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여준 전 장관이 아마 충고했지 않습니까? 빅텐트는커녕 이러다가는 빈텐트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제 앞서도 오영식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인적 쇄신을 건너뛰려고 하다 보니까 혁신 없이 쇄신 없이 그냥 통합을 하나 몰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리더십이 위기가 처하니까 모면용으로 통합을 그냥 쑥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묵은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고 원유철 의원이 그냥 하나의 그 친박 비박 갈등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 어떤 지금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결국은 뭐 쇄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명운을 걸고 쇄신하는 정당만이 총선에서 나름대로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